세리와 범수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딛고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결혼을 계기로 장미애와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가 과거의 악연을 털어내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고 술도가 식구들, 장미애, 독고탁 그리고 세리와 범수 모두가 기뻐하게 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세리는 얼마 전 학교에서 엄마 장미애가 범수 교수님을 모함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그동안 쌓아온 엄마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는데요. 이제 엄마는 범수 교수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세리의 외출마저 철저히 금지했고 그 숨 막히는 현실은 세리의 가슴을 점점 더 조여왔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새 고민 끝에 세리는 결심했죠. 이제 내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장미애를 마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죠. 엄마, 나 이제 스스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게요. 세리는 천천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장미애는 화들짝 놀라 세리에게 다가왔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장 짐 싸는 거 멈춰.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학교도 휴학할 거예요. 혼자 살며 직장도 다니고 제 힘으로 살아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세리야. 장미애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너가 엄마 없이 너 혼자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 금방 후회할 거야. 세리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신의 팔을 천천히 떼어내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제 선택, 제 결정을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더는 말리지 마세요. 그 순간 독고탁이 방에서 뛰쳐나왔는데요. 너 당장 그 집 내려놔.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내 딸 아니야. 세리는 독고탁의 으름장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아빠,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아빠 뜻대로 살아온 세월은 여기까지예요. 세리는 간단히 짐을 꾸려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깊게 울렸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좁은 월세방에 들어선 세리는 작지만 깔끔한 방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래,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엄마 장미애가 더 이상 학교에서 교수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사무보조로 첫 직장을 시작했는데요. 모든 것이 낯설고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버텼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세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에 마음이 뿌듯했죠.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한이의 베이비시터 아줌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이가 반가운 듯 웃으며 손을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세리는 그런 한이가 무척 귀여웠는데요. 한이의 맑은 웃음 속에서 작은 위로와 행복을 느꼈지요. 저녁이 되어 한이를 데리러 온 범수가 집에 들어서는데요. 세리는 범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어요. 범수는 세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보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고 궁금했죠. 저 휴학했어요. 지금은 선배 언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도 나왔고요. 세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부모님 간섭에서 벗어나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범수는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를 바라본 세리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볼 용기를 냈어요. 근데 한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아련했어요. 세리의 말에 범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송곳처럼 찔러 들어오는 기분이었죠. 그녀가 겪었을 고독함과 어려움 그리고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썼던 시간들이 묵직한 현실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세리가 한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범수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세리의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손길 그리고 한이를 향한 진심이 범수에게도 전해졌어요. 세리는 범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설렘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짧은 인사와 미소만으로도 세리의 하루는 특별해졌어요. 이렇게 세리는 날마다 자연스럽게 범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작은 만남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한이의 베이비시터 아줌마의 급한 사정으로 세리는 한이를 돌보게 되었는데요. 세리는 한이를 집으로 데려와 까르르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범수가 올 시간이 되자 세리는 부엌으로 향했는데요. 곧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문이 열리고 범수가 들어섰는데요. 한이를 품에 안은 그는 세리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세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이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고마움으로 반짝였어요. 세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교수님. 같이 밥 먹고 가세요. 식탁에는 각 구운 삼겹살과 쌈장이 정갈이 차려져 있었는데요. 범수는 그녀의 정성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거 정말 감동인데. 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세리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소주병을 꺼냈는데요. 삼겹살엔 소주가 최고죠. 한잔 하실래요? 범수는 운전을 걱정했지만 대리 불러드릴게요. 세리의 말에 결국 잔을 들었어요. 소주 한 잔, 두 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죠. 술 기운이 돌자 범수의 입이 열렸는데요. 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서의 추억, 미국 유학 시절의 동거 생활, 그리고 일상 속 소소한 기쁨까지. 그는 그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어요. 세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녀의 공감 어린 눈빛은 범수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풀어주었어요. 그날 소주는 유난히 달콤했고 삼겹살은 고소하게 녹아들었는데요. 식탁 위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죠. 오랜만에 마음껏 취한 범수는 필름이 끊기고 말았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범수는 깨질 듯한 두통에 머리를 감싸쥔 채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옆을 바라보니 세리가 고요하게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 순간 범수의 심장은 한순간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죠. 어젯밤 삼겹살과 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던 것이었어요. 범수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세리가 깨어났는데요. 세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부끄러워했지요. 범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세리야, 이건 잘못된 거야. 범수의 목소리는 떨렸는데요. 어젯밤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는 자책감이 가득했죠. 내가 미안하다. 세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더니 이내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범수를 바라보았죠.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젯밤에 저도, 지금 이 순간에 저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범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요. 교수님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교수님을 좋아하니까요. 그 말은 마치 따뜻한 바람처럼 범수의 가슴을 스쳤는데요. 세리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고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범수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범수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 속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한편 세리가 집을 떠난 뒤에도 장미애는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요. 세리가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혼자 살아? 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독고탁도 옆에서 거들었는데요. 카드 끊어. 돈 떨어지면 꼬리 내리고 올 거야. 장미애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정지시켰지만 세리는 이미 회사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고 있었고 몰래 모아둔 비상금도 제법 두둑했죠. 그녀는 지금의 일상을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아침이면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보고 싶은 범수와 한이를 매일 볼 수 있었지요. 세리가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미애는 버럭 소리를 질렀죠. 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집에 들어와. 어느 날 오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세리가 문을 열자 장미애가 서 있었어요. 엄마. 세리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세리야,
장미애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혼자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잖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세리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는데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밀려왔어요. 세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가까운 소파에 털썩 앉는데요. 속이 울렁거리고 입덧이 몰려와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장미애는 깜짝 놀라 세리를 부축하며 따라갔지요. 세리야, 왜 그래? 어디 아픈 거니?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세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물을 마시며 숨을 골랐어요. 사실 세리는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입덧과 어지럼증에 세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었는데요. 조심스레 확인한 결과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세리는 한동안 멍하니 그 결과를 바라보았어요. 범수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의 표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는데요. 혹시나 이 사실이 범수 씨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혹은 지금의 관계가 서툰 어색함 속으로 변질되진 않을까? 세리는 그 모든 것을 염려하며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눈치가 빠른 장미애는 세리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세리야, 너 혹시 임신한 거야? 대체 누구 아이야? 세리는 장미애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었는데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아이예요. 장미애는 충격에 숨이 턱 막혔는데요. 손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로 병원에 가서 없애. 장미애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전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장미애는 세리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한 의지를 보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눈물에 목이 메인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미애는 감춰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요. 그녀는 신발을 벗어던지며 거실로 들어섰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독고탁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보, 범수 그놈이 우리 딸을 임신시켰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집 안을 울렸는데요. 아까 세리에게서 막 들었을 때는 차마 쏟아낼 수 없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독고탁은 장미애의 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는데요. 순간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뭐라고? 그 자식이. 분노에 휩싸인 독고탁은 더는 참지 못하고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장미애와 함께 독수리 술도가로 찾아간 독고탁은 문이 열리는 순간 범수의 뺨을 날카롭게 후려쳤어요. 내 놈이 감히 내 딸 인생을 망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고 이어진 또 한 번의 손바닥이 범수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어디서 내 딸을 임신시켜. 이 나쁜 자식. 범수는 충격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뺨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퍼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독고탁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뒤흔들렸어요. 세리가 임신했다고요? 범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요. 순간 범수의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리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왜 나에게 먼저 털어놓지 못했을까? 혹시 내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였던 건 아닐까? 자책이 밀려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세리를 사랑하는지 생각해봤는데요. 세리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녀를 보면 이유 없이 미소가 지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범수는 세리를 한 여자로서 그리고 삶의 동반자로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비로소 온전히 느꼈어요. 범수는 바로 늦은 밤의 어둠을 뚫고 세리의 집으로 달려갔죠. 문이 열리자 세리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는데요. 범수 씨, 이 밤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반가움과 설렘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죠. 범수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런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세리야, 왜 임신 소식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세리의 눈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는데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던 세리는 범수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를 꼭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녀의 떨림이 범수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범수는 세리를 안으며 애틋함과 사랑이 뒤섞인 뜨거운 감정에 잠겼어요. 범수는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는데요. 세리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세리만을 바라보았고 그 말은 영원한 서약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세리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떨리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마워요, 범수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기 낳아서 함께 잘 키워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범수는 바로 장미애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독고탁과 장미애는 그에게 아주 꼴보기 싫은 존재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용서하고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얼마 전 범수는 칼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며 카메라를 돌려서 찍은 지구의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토성 밖에서 바라본 지구는 작은 푸른 점에 불과했어요. 그 작은 점 하나에 인류의 모든 역사,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삶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범수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는 생각했는데요. 저 작은 점 위에서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헐뜯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결국 모두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단순한 사실을요. 이것이 그에게는 보람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범수는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기로 했죠. 이제 독고탁과 장미애는 더 이상 그에게는 두려움이나 상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범수는 그들을 마음 깊이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리와 아이를 위해 좋은 아빠가 되기로 했어요. 문이 열리자 장미애와 독고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는데요. 범수는 두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세리와 결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어요. 아이도 책임질 것이고 세리와 함께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장미애는 놀란 얼굴로 범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떨군 채 말없이 잠잠했는데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금세 슬픔의 빛이 고였고 떨리는 손끝으로 가볍게 눈가를 훔쳤어요. 그토록 꿈꿨던 딸의 미래가 한순간에 금이 간 현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며 견뎌야 했던 긴 외로움과 상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리가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딸을 위한 사랑과 걱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한숨처럼 이어진 말은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전하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결혼해. 대신 약속해. 세리를 반드시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줘. 그 말은 자신이 세리의 미래를 대신 짊어지는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독고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장미애와 범수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잠긴 듯 보였는데요. 그의 이마에는 고된 선택의 흔적이 묻어났고 결국 그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내가 정말 세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세리 아버지로서 허락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딸을 향한 복잡한 사랑과 희생이 묻어났어요. 세리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허락해준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는데요. 오랜 시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던 세리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승낙을 듣는 순간 마치 세상이 환하게 열리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사랑할 필요도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안도감에 세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범수는 그런 세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세리와 범수의 결혼식 전날 장미애와 독고탁은 오랜 세월 가슴에 맺혀있던 과거의 그림자를 마침내 떨쳐내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제 두 사람은 세리의 부모로서 그리고 사돈으로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동안 독수리 술도가와 얽힌
수많은 오해와 앙금, 그리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세리와 범수의 앞날을 위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결심을 굳힌 장미애와 독고탁은 조용히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는데요. 평소와 달리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선 두 사람을 본 독수리 형제들과 마광숙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묵묵히 자리를 내주었어요. 장미애는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날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어요. 그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독고탁 역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때는 정말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게 저희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상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 모습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미애는 준비해온 보상금 봉투를 내밀며 말했는데요. 이 50억 원은 저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보상이에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해요. 앞으로는 사이좋은 사돈으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마광숙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지금의 진심입니다. 세리와 범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 잘 지내봐요.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의 상처를 너그럽게 용서했는데요. 장미애와 독고탁은 그제야 마음속 깊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세리와 범수의 결혼식 전날 두 집안은 오랜 앙금을 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했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될 준비가 완성되었죠. 이날의 용기와 진심은 세리와 범수의 결혼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는데요. 세리와 범수의 앞날에는 사랑과 기쁨이 끝없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